박희락 교수입니다. 우한 폐렴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세를 보면서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도 2월 20일 소름 끼치는 한중 운명 공동체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친중국 일변도의 현 정부의 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9천만 명 공산당원이 13억 명 인민을 뜯어먹고 사는 사회이고, 북한은 하나의 성으로 남한은 주권을 포기한 채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핀란드처럼 만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가 되라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주필과 생각이 같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자리를 넘어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지역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의료진을 보내겠다는 말까지 했으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경제를 위해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관계는 활발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한중 경제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것부터 잘못된 단정입니다. 우리가 사드에 관해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중국에게 굽신거렸지만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현 정부는 중국을 상정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를 강조하는 성향이라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주권 간섭으로 저항해야 할 텐데 문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2017년 12월 직접 중국을 방문했고 혼밥하는 수치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선의 사절이 중국 황제를 뵈러 가서 몇 달을 기다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하여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 아닙니까? 2017년 12월 방중시 현 정부는 중국에게 약속했습니다. 소위 3불인데요. 첫째, 미군의 추가적인 사드는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좌파 지식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권 침해 아닌가요? 이 세 가지를 반박해 보면 첫째, 사드는 현재 남한 지역의 3분의 1 정도만 방어할 수 있을 뿐인데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현재 주한미군과 한국은 같은 땅에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당연하고 미국과 일본처럼 통합해야 합니다. 셋째, 북핵 대응을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 세 가지 모두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제인데 중국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북핵에 취약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이야말로 을사늑약에 해당되는 주권 포기라고 봅니다. 저는 몇 달 전 유튜브를 통해서 한중관계 본질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맹을 결혼에 비교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결혼했고 북한과 중국 역시 동맹관계라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접촉하는 것은 외도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혼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북한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서 한국과 중국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파혼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과 먼저 파혼한다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뿐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2008년도에 중국과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기대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중국 철저하게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중국은 파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일개 성으로 만들겠다는 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 인사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협조한 게 있나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할 때 중국은 김정은 편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 경제제재 허점을 활용하여 북한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중국은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낼 겁니다. 현 정부 인사들이 과거 반정부 시위를 하던 과정에서 반미의식이 생겼고 그 반미의식이 친북과 친중으로 연결되었을 것 같아서 안쓰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되었고 외교 관계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인데 아직도 과거 운동권 시절의 감정에 얽매여 있어서는 곤란하죠. 좌파 인사들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한국이 입는 자주성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했을 때 갑자기 친중 인사들을 집합시켰고 오찬장에도 37분이나 늦었으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만 비판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미 국무장관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임진 11시 파견된 명나라의 이효성은 조선의 대신들을 얼마나 하대했습니까? 한말에 이모군란 진압차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난 청나라의 원색에는 회의에서 임금보다 상석에 앉고 궁궐내를 가마 타고 다니면서 인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미국 장군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인 혐오감을 표현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과 세계 최강의 선진국인 미국을 바꾸겠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중국의 약점 잡히지 않았다면 제발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감사합니다.